3억 전세금, 사라진 집주인과 남은 임차인.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 부모님께 빌린 돈, 대출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3억 원의 전세금이 단 몇 달 만에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믿었던 집주인은 연락이 끊기고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손에 남은 건 빚뿐인 상황. 이게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2021년 3월 15일 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빌라 2층. 김민수 씨, 당시 32살, 그리고 아내 이지연 씨, 30살. 결혼 2년차 신혼부부가 드디어 내 집 같은 보금자리에 입주하는 날이었거든요. 이 전세금 3억 원이 그냥 생긴 돈이 아닙니다. 양가 부모님께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빌리고 부족한 1억 원은 은행 대출로 채웠습니다. 두 집안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돈이었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순간 집주인 박성호 씨 47살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집 골라서 오래오래 사세요. 민수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런데 입주한 지 불과 3개월 뒤인 6월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쉽게 말해 그 집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기록한 공문서인데요. 민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더니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2020년 8월 국민은행 앞으로 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민수 씨가 전세 계약을 맺기 무려 7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집값은 5억 원이었는데 이미 4억 원의 근저당에 전세 3억 원까지 더하면 총 7억 원의 권리가 얽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즉시 박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씨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죠. 아, 그거요? 사업자금 대출인데 곧 갚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불안했지만 이미 3억을 넣은 상황이었고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마쳤으니 어느 정도 보호는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박성호 씨가 국민은행 대출 상환을 아예 중단해버린 겁니다. 은행은 곧바로 경매를 신청했고 2022년 2월 경매가 진행됩니다. 낙찰가는 4억 2천만 원. 먼저 권리를 설정한 국민은행이 4억 원을 가져갔고 민수 씨에게 돌아온 건 고작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원을 넣고 1억 8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1억 2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셈이죠. 아내 이지현 씨는 매일 밤 울었고 양가 부모님께 빌린 돈은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조사를 해보니 박성호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채의 빌라에서 동일한 수법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근저당 대출을 최대한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높은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모은 뒤 의도적으로 상환을 중단해 경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죠. 완전히 계획된 범행이었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수 씨가 잃어버린 1억 2천만 원.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집주인 박성호 씨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상황이 나빠진 걸까요? 그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사를 믿고 따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중개사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잘못인 걸까요? 이건 단순히 민수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 혹은 이미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민수 씨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민수 씨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집주인 박성호 씨는 처음부터 근저당 사실을 숨겼고 곧 갚겠다는 거짓말로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5억 원의 동일한 사기 전력이 있으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라는 주장이죠. 또한 공인중개사도 등기부등본을 그냥 건네주기만 했을 뿐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크면 경매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반면 박성호 씨 측과 중개업소 측의 논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시 명확히 제공했고 원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근저당 설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사업이 잘 됐다면 실제로 갚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할지까지 예측할 수 없었고 민수 씨도 확정일자를 받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스스로 취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양측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업소 각각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실제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민수 씨는 단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먼저 집주인 박성호 씨의 행위를 명백한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즉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전액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고는 애초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매를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예견했거나 최소한 용인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5억 원의 동일한 수법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했고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중개인이 계약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거든요. 재판부는 등기부등본을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근저당 금액이 전세금보다 큰 경우에는 경매 시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렇습니다. 임대인 박성호 씨에게는 손해액 전액인 1억 2천만 원 배상이 명령됐습니다. 중개업소에는 전체 손해의 25% 비율인 3천만 원 배상이 명령됐고요. 주된 책임은 사기를 친 집주인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이 얼마인지 집값 대비 전세금과 근저당의 합계가 집값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꼭 계산해 봐야 합니다. 둘째, 중개사에게 명확하게 물어보세요. 이 집에서 경매가 나면 제 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 계약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셋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AQG나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었고 중개인의 설명 의무를 법원이 명확히 못 박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중개업소의 책임 비율 25% 너무 적다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블로그 댓글과 투표로 남겨주세요.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이런 소중한 판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